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아이폰 12 시리즈에 들어있는 돌비 비전 영상, 그걸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정말 준비를 하긴 했는데 내용이 좀 어렵다는 거를 미리 말씀드리고, 최대한 이해가 잘 되게, 그리고 최대한 실생활에서 쓸 수 있게, 사실 이 내용은 국내 테크 채널에서 별로 다룬 적이 없을 거예요. 심도 있게 다루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돌비 비전 끄고 시작하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절대 반대. 실험실 기능이 아니고 기본 기능으로 켜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애플은 이거를 사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쓰길 바란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했거든요. 그리고 실제 애플 기기 생태계를 쓰면 기반이 사실 다 맞춰져 있어요. 좋은 스펙 기기들을 이제 썩히지 말고 더 넓은 컬러, 그리고 더 넓은 다이나믹 레인지, 그리고 더 높은 밝기로 제대로 즐길 수 있게 하는 것. 참고로 저도 신방과 나왔지만 이런 거 안 배웠어요. 저도 그냥 열심히 막 공부한 거거든요. 제가 아는 수준에서 전달을 드린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아이폰 11까지 찍을 수 있었던 동영상은요, SDR 형식의 동영상이에요. 확장된 다이나믹 레인지 동영상 그거 뭐 있지 않았나? 라고 하실 텐데, 내부적으로 처리를 해서 넓은 영역에 빛을 담을 수 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었지만, 어쨌든 형식은 종래의 SDR이라고 하는 그 형식으로 찍었던 게 아이폰 11까지였던 거고, 12부터는 거기에 추가적으로 돌비 비전이라고 하는 형식의 HDR이라고 하는 형식의 새로운 영상 포맷을 찍을 수 있게 바뀐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영상 촬영 설정에 HDR 비디오라고 하고 10비트의 돌비 비전 촬영 기능이 이렇게 기본적으로 켜져 있어요. 이런 포맷은 기존의 SDR 영상과는 내용물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기존의 영상 편집하던 방식으로 쓴다든지 기존 방식으로 이거 열게 되면은 제대로 인식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영상은 HDR이고 이건 HDR 형식이야 라는 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인식했을 때 원래 의도대로 그걸 보고 또 편집도 하고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첫 번째로 그래서 알아야 될 게 바로 색 공간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사실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색의 범위가 너무 넓어요. 계산할 수 있게 산술적으로 색의 범위를 지정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색 공간인데, 애플 기기는 P3까지 와이드 컬러를 지원한다, 이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것도 P3라는 영역은 이 정도구나 라는 색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규약으로 색을 보고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거 이전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색의 범위, 색 공간이 바로 렉 709입니다. HD TV 기준이에요. sRGB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색역 범위와 사실상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넓은 색 범위에서 렉 709가 표현할 수 있는 색의 범위는 이렇게 작아요. 그리고 그거보다 지금 훨씬 넓은, 지금 끝 지점에 세 지점을 찍고 있는 게 바로 렉 2020이라는 건데, UHD 방송 표준 색 범위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바로 아이폰 12의 돌비 비전 영상이 사용하고 있는 색의 공간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폰 11으로 찍었던 영상의 정보를 보게 되면요, BT709, 즉 렉 709 범위의 색상 범위다 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아이폰 12로 찍은 영상은 이렇게 렉 2020, BT2020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색의 범위가 너무 많이 다른 거예요. 단순히 색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다이나믹 레인지라는 게 넓은 게 HDR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두운 부분부터 엄청나게 밝은 것까지 다 넓게 표현할 수 있다는 의미인데, 기존의 이 렉 709 기반의 이 영상은요 100니트 정도 기준으로 잡혀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1200니트까지 사용 가능한 최신 기기에서 그렇게만 쓰려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HDR은 1000니트는 물론이고 무려 10,000니트까지도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게 엄청나게 넓은 밝기 폭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기에서 그걸 제대로 밝기를 표현하게 할 수 있는 전송 기능이라는 요소가 또 개입이 돼요. 어렵죠?
PQ랑 HLG라는 그런 규격이 있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아이폰 12 돌비 비전 8.4는 HLG 기술에 호환되도록 기반하고 있다라고 애플의 파이널 컷 기술 문서에 공식적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이 HLG라는 거는 요 빛을 표현하는 곡선이 있는데 50%까지는 기존의 영상이랑 똑같고, 나머지 50%는 이 로그로 처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밝은 빛을 담을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차세대 방송 표준 방식이고, HDR이 없는 기기에서도 영상을 표시해 줄 수 있는 호환성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 유튜브도 HLG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 아이폰의 돌비 비전은 호환성이 갖춰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아이폰 12 영상은 HLG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HLG 형식으로 활용을 해라라는 건데, 자, 이제 어려운 얘기 끝났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HDR 호환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런 아이패드라든지 아이폰 11 같은 LCD 기기라든지 맥북에서도 이 HDR 영상이 깨지지 않고 잘 재생이 됩니다. 2018년도 맥북 에어만 돼도 이 HDR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퀵타임으로 영상을 본다든지 하는 거 맥에서도 아무 이상이 없이 아이폰에서 찍은 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지금 아이폰 상에서 이거를 볼 때는 HDR은 사진첩에서 HDR로 나오지만 인스타그램 같은 데 올릴 때는 알아서 변환이 돼서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신경 쓸 게 없어요. 블로 앱 같은 데서 그냥 돌비 비전 영상 불러와도요, 기존의 아이폰 11에서 찍은 것처럼 이렇게 SDR처럼 다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쓰시고 내보내면 되고요. SDR 형식이 아니라 나는 HDR 형식을 살리고 싶어 라고 할 때 모바일, 지금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쓸 수 있는 솔루션은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이무비예요. 아이무비 안에서 SDR과 HDR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에 아이무비 영상에서 익스포트 옵션 부분에 다뤘으니까 그걸 보시면 되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요, 지난번에 다뤘던 애플의 클립스 앱입니다. 클립스 앱도요, 돌비 비전 소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HDR 형식을 유지해주기 때문에 HDR 영상을 사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애플의 앱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루마 퓨전입니다. 루마 퓨전도 아주 전문적인 이런 HDR 편집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가 됐어요. 불러온 상태인데, 이 영상 같은 경우에도 돌비 비전 영상인데요, 프로젝트 세팅으로 SDR과 HDR을 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톱니바퀴 눌러서 현재 프로젝트 설정에 색 공간이 이 렉 709 표준으로 되어 있으면 기존 방식입니다. 돌비 비전 소스도 기존 영상처럼 나는 내보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젝트의 색 공간을 이 렉 709로 하세요. 나는 그거 말고 유튜브나 다른 데 공유할 거야, HDR 영상을 공유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HDR에 HLG라고 되어 있는 거, 이걸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이제 이렇게 하면 HDR 포맷을 유지하면서 작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보낼 때도 여기 색 영역에 HDR, HLG라고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유튜브에 올리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맥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파이널 컷은 사실 전문가를 위한 용입니다. 하이 아마추어부터 전문가를 위한 용이고, 일반인들이 쓰기 편하게 지정되어 있는 건 뭐죠? 아이무비입니다. 아이무비는 HDR에 대한 기본 대책이 되어 있어요. 자, 아이무비에서 이런 식으로 돌비 비전 영상을 갖고 와도요, 아무 경고도 안 뜨고 깨지지도 않습니다. 전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작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SDR로 처리하고 자동으로 SDR로 인식해서 작업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대로 작업하신 다음에 이 파일로 공유하면 되는 거고요. 품질도 사용자화를 통해서 이렇게 높여서 공유하면 됩니다. 그럼 일상적인 작업이나 유튜브 올리는데 아무 문제 없이 쓸 수가 있고요. 파이널 컷의 경우에는 2가지 방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종래의 방식으로 내가 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 하면은 경고가 뜨죠. HDR 클립을 지금 종래의 SDR 프로젝트에 갖고 왔습니다. 밝은 부분이 클립될 겁니다 라고 나오거든요. 여기에 쓸 수 있는 효과가 내장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펙트 탭에 가시면은 HDR 툴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갖다 넣으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 HLG를 렉 709로 변환해 줍니다. 요걸 누르면
이렇게 돌아오기 때문에 문제 없이 쓰실 수가 있어요. 우리가 쓰던 SDR의 범위, 렉 709의 범위로 자동으로 맞춰줍니다. 나는 HDR 상태를 유지하면서 HDR 영상으로 편집할래 하시는 분들은 별도의 라이브러리를 하나 더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 new 라이브러리를 만드세요. 그래서 이거는 HDR 작업 전용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HDR 라이브러리라는 걸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오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SDR 작업할 때는 기존에 여기서 하면 되고, HDR 영상을 작업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HDR 라이브러리 새로 만든 거에서 쓰면 되고, 여기를 모디파이를 눌러서 HDR 상태로 바꿔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 라이브러리에 만드는 작업들은 HDR 영상이 돼요. 자, 그래서 이 HDR 라이브러리 안에다가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HDR 이렇게 영상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돌비 비전 영상 하나 갖다 넣으면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없이 잘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혹시나 깨지시는 분들은 여기 비유해 보면요, 여기 디스플레이에 HDR을 톤 매핑된 상태로 보여주게 하는 옵션이 있어요.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그냥 똑같이 작업하면 됩니다. HLG 형식이라고 자동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영상 편집하시고 작업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되는데, 그런데 기존의 방식으로 자막을 넣게 되면요, 하얀색이 왜 회색으로 보이지? 라고 하실 텐데, 기존의 하얀색이 HDR 기준보다 밝기가 어두워서 이런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부를 해봤는데, 작업을 다 하시고 이렇게 자막 트랙만 컴파운드로 묶은 다음에 요 자막 트랙의 밝기를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요 자막 트랙의 컴파운드의 밝기만 이렇게 올려주면 본인이 원하는 쨍하고 하얀 이 자막도 밝기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작업을 다 하고 이제 내보내면 되잖아요. 요 쉐어 옵션에서 이 HDR 영상은 그냥 내보내면 안 됩니다. HDR 포맷을 유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 마스터 파일로 내보내서 요 애플 프로레스라는 마스터 형식으로 내보내면 이 컬러 스페이스를 잘 유지해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화질도 끝장나지만 용량도 끝장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용으로 쓸 수 없고요. 기존의 H.264라는 방식으로 내보내면 경고가 뜹니다. 이거는 8비트 코덱이기 때문에 이 HDR에서는 쓸 수 없는 형식이야, 안돼, 바꿔, 돌아가 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주 쓸 수 있는 옵션을 하나 만들어 놓을 수가 있거든요. 요거는 애플의 컴프레서를 활용하면 됩니다. Send to 컴프레서라고 있어요. 이러면은 애플의 인코딩 전문 프로그램인 컴프레서로 내가 작업한 걸 자동으로 보내주거든요. 이래서 Send to 컴프레서에 New 배치를 누르면, 자, 이게 제가 작업한 게 여기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돼서 보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내가 이제 앞으로 자주 쓸 영상 옵션을 하나 만들어주면 파이널 컷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비디오 쉐어링 서비스에 있는 이 4K 형식을 여기다 갖다 넣을게요. 그럼 이렇게 이 형식으로 뽑아준다는 거거든요. 세부 설정을 보면은 내가 설정을 바꿀 수가 있어요. 여기 비디오 항목에서 HEVC로 바꿔줍니다. 자, HEVC 코덱으로 바꿔주고요. 인코더 타입은 패스터로 해야 됩니다. 패스터로 할 때 하드웨어 가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10비트 컬러 유지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HDR을 쓸 수가 있어요. 10비트 컬러로 해주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레이트예요. 이게 얼만큼 화질을 유지해줄 건데, 커스텀으로 해갖고 저 같은 경우에는 80만 요렇게 해줍니다. 80만 정도로 요렇게 해주면은 이제 HDR HLG 형식으로 내보낼 수 있는 나만의 설정이 만들어진 건데요. 자, 4K HDR 아이폰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고요. 자, 요거를 이렇게 커스텀에다가 끌어다 놓으면요, 이렇게 내가 만든 세팅이 이렇게 저장이 됐습니다. 앞으로 요거를 이용해서 배치만 누르면 영상을 이제 뽑을 수 있고요. 이제 파이널 컷에 여기 쉐어 항목에 여기 Add Destination 누르면 내가 만든 컴프레서 세팅 불러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컴프레서 세팅을 갖다 넣으면 이렇게 내가 만든 커스텀이 지금 여기 있죠. My 4K. 그래서 요걸 눌러서 이제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 HDR 작업한 다음에 파일 눌러서 쉐어 눌러서 이 4K HDR 아이폰 누르면은 바로 내가 지정한 세팅으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럿을 이용해서 색 보정을 하시는 분들, 기존에 쓰던 럿을 썼더니 색이 이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지금 보면 색 공간이
렉 2020으로 잡혀 있을 텐데요. 렉 2020 HLG로 인풋 아웃풋을 통일해 주시면요, 정상적으로 이렇게 색 보정도 아주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같은 느낌의 전문 색 보정도요, 어렵지 않게 이렇게 그냥 맥북 한 대로 다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보시면 색다른 결과를 얻을 수가 있을 겁니다. 저도 어떻게 전달을 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본인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만 잘 숙지하시면 될 거고, 어쨌든 핵심은 일반인이 애플 기기 생태계에서는 별 생각 없이 쓸 수 있다, 그리고 파이널 컷의 요 세팅만 알면 된다,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사실 추후에 연말에 파이널 컷이 업데이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돌비 비전을 쓸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이 될 예정이니까 아마 더 쉬워질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소스도 많이 쌓아놓으면 나중에 볼 때마다 이거 되게 뿌듯한 감이 있거든요. 그런 기분을 느낄 수 있으니까 꼭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